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어휴, 크리스마스 이브라 제가 낮에 한술이라네. 한잔하고 이제 좀 한 서너 시간 자고 좀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좀 벌써 저녁이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 국토계획부가 경매 4편이죠. 그 중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필수 시청이라고 했는데, 웬만한 땅들은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딱지가 다 안 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면, 잘못하면 여러분들 패가망신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옛날에 지구단위 계획 총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다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거하고,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정말로 이거 오늘, 물론 기초부터 제가 내일부터는 기초부터 강의할 거예요. 국토계획과 경매에서 지구단위 계획 기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기초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 기존의 강의를 찾아보셔서, 같이 공부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좀 바꿨습니다. 맨 위에 거. 대한민국 1% 블루오션 경매에서 조회수 65만 명. 이걸 좀 강조하려고요. 뭐, 구독을 안 누르니까, 구독을 이제 14,000명인가 밖에 안 되죠. 근데 조회수는 65만 명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가 조회수는 65만 명이라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채널인데 현재 채널 조회수가 64만 9천 명. 분석 들어가서 조회수, 그다음에 시청 시간 보통 3시간 이상. 그죠? 많죠? 그죠? 구독자 13,9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도 한 1년, 2년 좀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좀 이렇게 뭐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60만 명, 65만 명, 내년이면 100만 명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교재는 12월까지만 판매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12월까지만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 판매하고요. 내년부터는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바뀌는 것들이, 바뀌는 것들이요. 현재는 이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이렇게 이 가격에 188에 팔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 그린벨트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 강의까지 이 내용 안에 블루오션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블루오션 교재 안에. 근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다 조각조각 따로따로 잘라서 팔 생각이니까요.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광고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내년부터는 화면 한번 딱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뭐,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올해까지 마지막 기회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구매하세요. 토지를 또 공법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보통 뭐, 권리 분석이야, 뭐, 한 달 정도, 2달 정도면, 금방 하거든요. 근데 토지 공법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최소한 3년, 4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잖아요.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면 정말 길어도 6개월, 3개월 안에 다 어느 정도 토지 전문가 또 강사 수준보다 더 높은 밸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제가 그건 장담을 해드립니다. 정말 이거 솔직히 남들한테 팔기 아까운 교재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판매하니까 구매하실 분 빨리빨리 구매하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아이고 오늘 여기 그래서 641강이죠, 오늘이. 국토계획부가 경매, 지구단위 계획. 자, 오늘은 사실은 좀 상당히 고급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 강의를 건너뛰고, 기초하고 중급 강의를 건너뛰고, 결론만 핵심 요약해서 8가지를 결론만 요약해 드릴 거예요. 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렇게 경매를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체크하고 경매를 하자. 라는 의미에서 이 기초 강의하고 원래 제가 국토계획법과 경매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3강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 그전에도 제 강의에 블루오션 교재에 많이 실어놨으니까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편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요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요거부터 오늘 고급 과정부터 그리고 결론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구단위 계획 총정리 요거부터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경매하는데 훨씬 더 편해질 거고 많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웬만한 전문가들도 이렇게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부터 해서 조심해야 될 거, 또 어떻게 하면 대박 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까지 심층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계획과 구역 어떤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계획과 구역 뭐 뜬금없이 계획과 구역을 얘기하니까 그죠?
계획을 먼저 세우고 구역을 지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께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항상 헷갈리는 게 바로 법조문을 읽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아니면 구역이 먼저입니까? 계획이 먼저입니까?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까요? 한 3초 시간 드릴까요? 계획이 먼저라고요?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한민국 지도가 있으면 어떤 계획을 먼저 세우고 여기다 이제 구역을 지정해요? 아니면 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다 계획을 세웁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것까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헷갈려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단의 토지가 있으면, 그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아니면 그린벨트 구역, 그죠? 아니면 개발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런 계획들, 이 도면과 같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법조문을 여러분 읽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서 공무원하고 얘기했을 때 엄한 소리만,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요, 여러분들. 제발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공부하면서 계획이 먼저인지 구역이 먼저인지, 구역이 먼저인지 계획이 먼저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준비된 강의는 다 할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하나 읽어볼게요. 자, 53조에 보면, 국토계획법 53조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구분관리 계획의 결정 시료. 어렵죠? 그죠?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소련 말도 아니고 러시아 말도 아니고 썩을. 아, 진짜 좀 쉽게 하면 안 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시료.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뭘 이렇게 어렵게 글을 쓰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그렇죠. 이런 게 일단은 자, 이렇게 법이 나와 있어요. 제가 법조문 하나 읽어볼게요. 자,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 겁니다. 어떤 땅에, 어떤 토지에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얹혀져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야, 이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을 지정하고, 그죠? 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다가 이 땅은 뭐 할 것이고 이 땅을 뭐 할 것이고 세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구역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죠? 왜 제가 이거 설명드리냐면,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누가 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요. 국가가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민간, 우리 같은 민간 개인들이 입안 제한할 수,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입안 제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용어에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입안 제한, 국민도 할 수 있고 국가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국가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죠, 계획. 제가 아까 지구라고 했죠. 지구를 지정해야죠. 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3년 이내에 그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은 실효되는 거죠. 또는 민간이 입안 제한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박영춘이가 입안 제한해서 5년 내에 공사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도 실효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런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자, 뭐라고 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구역부터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만약에 정왕동이야. 시흥시 정왕동에다 일단 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을. 그죠? 구역을 지정하고, 그죠? 잘 들으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구역을 정했으니까, 그죠? 이 구역을 정했으니까 여기다가 아까처럼 그림처럼 이 땅은 이 필지는 뭐예요? 이런 계획, 그죠?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이걸 전문용어로 실시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실시계획. 모르시면 제 영상 계속해서 보세요, 여러분. 실시계획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도면이거든요, 도면.
실시계획이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도면이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질 나요? 그러니까 쉽게 적히 외우세요. 구역질 나죠? 이 구역질한 곳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죠? 3년 안에 청소하지 않으면 찌르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이 필지는 뭐하고 저 필지는 뭐하고 계획 또는 실시계획 또는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3년이 된 다음 날에 실효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건 국가가 했을 때고 민간이 개인이 했을 때는 뭐예요? 5년 이내에 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의미가 달라요. 착수하고 여긴 결정 고시죠. 5년이 된 다음 날에 실효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경매로 딱 나왔어. 그럼 여러분, 이 지구단위 계획이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네? 여러분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뒤진다고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딱 지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토지이용 계획원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얹혀져 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얹혀져 있으면 다 이 필지에서는 뭐해, 이 필지에서는 뭐해, 이런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헷갈리시나요? 절대 용어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토계획법은 항상 용어의 싸움이에요. 용어의 싸움. 지구단위 계획이 너 이 필지에서는 뭐해, 1번지에서는 뭐해, 2번지에서는 뭐해, 3번지에서는 뭐해, 4번지에서는 뭐해, 5번지에서는 지붕 색깔을 뭐 똥색으로 해, 6번지에서는 기둥 두께를 뭐 아치형으로 해, 기둥 모양을 아치형으로 해, 뭐 이렇게 이런 계획이 실시계획이 또는 결정 고시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막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딱 얹혀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죠. 실시계획이 나오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죠. 딱 구역만 지정된 상태하고 하나는 실시계획 또는 결정 고시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는 내용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만 딱 지정해놨으면, 그죠? 지정해놨으면, 이것은 그냥 구역만 지정한 거예요. 그죠? 구역만 지정한 거예요. 정확히 실시계획이 나왔으면, 실시계획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결정 고시가 되었으면, 그죠? 결정 고시는 뭐 그냥, 뭐, 이 땅 이렇게 뭐 할 거 아니라, 필지별로 이렇게 여기는 상가가 들어오는데 상업시설이 들어오는데 뭐 지붕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 여기는 단독주택이 들어오는데 그죠? 높이는 몇 메타로 해. 그리고 몇 층 이하로 해. 요런 어떤 정확한 실시계획이 나왔으면 이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단지 그냥 구역만 지정한 거예요. 그죠? 구역만 지정. 그러면 경매를 이때 낙찰받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은 180도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구역만 지정돼 있어.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럼 주의할 게 뭔가요? 물어봐야지 우리는 국가에다가. 국가가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민간 제한입니까? 왜? 그럼 언제 지정됐어요? 언제? 왜냐면 국가가 지정하고 3년 이내에 이 실시계획이 안 나오면 실효되니까 없어지니까 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민간이 제안했으면 5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되니까 안 했으면 실효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2020년에 됐어. 구역이 2020년에 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이죠. 만약 국가가 지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0년 1월에 했다면 20년, 21년, 22년 지금 23년인데 그러면 실시계획이 나왔어야죠. 그죠? 3년 이내에 실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이 나왔냐 안 나왔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됐냐 안 됐냐 그걸 물어봐야죠. 그죠? 돼 있으면 아까처럼 제가 지도 보여드렸듯이 필지별 세부 명세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럼 이미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얹혀져 있는데 실효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실효가 됐으면 둘 중 하나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원리를 깨우치는데 벌써 한 15분 걸렸네? 진짜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그죠? 제가 옛날에 강단에 있을 땐 이런 것도 설명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런 거 안 하고 참 유튜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잘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해 가셨죠,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공부할 때는요, 일단 법조문 단어가 중요하다. 그죠?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자,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딱, 이게 지구단위 계획, 이게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 다시 말해서, 결정, 고시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설계 도면이에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정하면 3년, 민간이 제한 위반하면 5년 동안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얹혀져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확인할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결정 고시 지구단위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에요. 이게 구역인 거고 지구단위 계획 이런 계획들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계획들이 결정됐냐? 또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여러분, 그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 노란색은 뭐고 다 나와 있죠, 이렇게요. 이 녹색은 뭐고 뭐해라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요. 그죠? 그다음에 빨간색은 뭐고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옆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빨간색은 상업시설, 중증 상업시설이거든요, 이렇게요. 그죠? 이 녹색은 녹지지역, 공원 뭐 그런 것들이고 주차장 그런 것들이고요. 이해 가시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은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자,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 물건을. 그러면 자, 어떤 주택가에 이게 도로라고 합시다. 그리고 필지가 이렇게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러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는 이 필지를 깔끔하게 이렇게 네모 반짝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죠? 노후화된 도시, 낙후된 도시 또는 필지가 어떤 뭐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과서 이게 뭐 쬐깐한 토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죠? 큰 필지도 있을 수 있고 쬐깐한 토지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또 발생되냐? 이 쬐깐한 필지에 건물을 지려고 하면 옛날에는 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건물을 지라고 하면 못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지구단위 계획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양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냐? 자, 이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라고 합시다. 이것도 찰까요? 자, 이 조그만 1번지하고 2번지하고 3번지하고 같이 묶어서 개발해. 요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썩을 내가 1번을 낙찰 받았는데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1번지, 2번지 사람 나는 돈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2번지 사람이 돈이 없어. 완전 땅만 있지 돈이 하나도 없어. 그 땅도 어떻게 90%가 빚덩어리야.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낙찰 받았다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한꺼번에 개발하라. 너 그 세 필지 묶어서 한꺼번에 개발해라. 또는 너 이 쬐까만 땅하고 이 8번지하고 9번지하고 같이 묶어서 여기는 큰 상업시설을 지어라. 그러면 돈도 없는데 썩을 어떻게 이걸 지켰어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편이 돈이 없으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돈을 빌려준다든가 융자를 한다든가 뭐 담보 제공을 해서 뭐 한다든가 PF를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건 걱정할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맞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죠? 요렇게 또 대규모로 개발을 해야 된다면 자금 소요가 많이 될 수도 있다. 위험 부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내가 개인 필지 하나 딱 받아서 여기다 한번 단독주택 짓는 것보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얹혀져 있으면 시간이 겁나게 많이 걸릴 수 있다.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제 교재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다 교재에 있는 거거든요. 블루오션 교재.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강의 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밑에 이제 중요한 거 8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8가지를 얘기할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역을 지정하고, 그죠? 이 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 필지별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그죠? 지구단위 구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죠. 그죠? 구역이냐, 계획이냐,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지나도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귀에 따갑게 얘기하는 이유가, 앞으로 국토계획법을, 공법을 잘 하려면, 구역 지정이 먼저인지, 계획이 먼저인지, 이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저도 옛날에 이거 엄청 헷갈렸어요. 그냥 옛날에 시험 볼 때는 막에는 달달달 외워야 되니까, 그죠? 달달달 외우니까 의미를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막상 제가 실전 투자를 하고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 단어 하나조차까지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아까 그래서 제가 법조문 하나 읽어드리면서 헷갈리시죠? 그렇게 여쭤봤던 게 뭐야 이게? 헷갈리시죠? 그렇게 여쭤봤던 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네. 제가 이건 또 미리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 등 나와 있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는 단지 구역만 지정된 상태하고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3년이 지났으면 그죠? 계획이 세워야 된다고 했죠. 계획이 뭐예요? 도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 이렇게 그죠? 도면이 있어야 되고 구역이 이렇게 지정됐으면 도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구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낙찰받는 거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낙찰받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운명은 180도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바뀐다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지구단위 계획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좀 말이 딴 데로 잠깐 해볼게요. 자, 저도 강의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필지별로 나눠져 있어. 그죠? 이게 공단이야, 공단. 이게 도로고 이게. 자, 여기는 반도체 공장만 들어와. 여기는 썬방 공장만 들어와. 여기는 뭐 목재 공장만 들어와. 여기는 뭐 조선 관련 업종만 들어와. 자, 이렇게 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단이 조성됐으면 각 필지별로 또는 가구나 획지별로 그죠? 또는 가로구역별로 여러분 참 헷갈리. 가구나 획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구나 획지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 반드시 지금 제가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뜻 알아셔야 돼요. 가구계획, 획지계획이 뭔지 요거 아셔야 되고 가로구역이 뭔지 아세요? 요 용어 명확히 구분하세요, 여러분. 이 용어가 구분이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아니면 다른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다른 공법을 공부해도 아무 쓸데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로구역, 획지구역, 그 다음에 가구, 획지, 그 다음에 지구, 구역, 계획 이런 것을 헷갈려 하시면 절대 실력이 안 납니다. 어디 하다가 여기까지 갔지? 이게 좀 제 기본교재나 불러오신 게 다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차근차근하게 오늘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많은 걸 알려드리려니까 좀 시간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자, 그럼 볼까요? 그럼 자, 내가 여기서 반도체만 들어오는 공장을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구단위 계획을 모르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식품 제조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식품 제조업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면 안 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면 안 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도체 공장만 들어가고 돼 있어. 그럼 내가 식품 공장을 하고 싶어서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저는 완전 개털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나가리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반도체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매가 가든지, 그럼 어디로 매가 갈 때 더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자, 변경을 얘기하다 그랬죠?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반도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만, 진짜 그 전문가, 제가 볼 때는요, 구독자가 한 30만 명 되는데, 저는 얼마고, 그죠? 저는 방문자 수가 65만 명이죠. 뭐, 거기서 도찐이 개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낙찰 받아놓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못한대. 지구단위 변경 가능해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변경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확인하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단위 이 계획은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다고요. 그 전문가는 이 변경이라는 지구단위 운영 계획 지침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 지침이라고 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운영 지침도 모르고 강의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개하수죠. 개하수 맞습니다. 그분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 가능합니다. 제가 혹시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말뜻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말뜻만 하면 거의 80% 지구단위 공법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제가 말씀드렸죠. 구역으로 지정됐냐? 그죠? 구역으로 지정됐냐?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됐냐?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냐? 이 차이잖아요. 그죠? 자, 읽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뭐 어쩌고저쩌고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아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자, 봅시다. 이 법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 지구단위 계획에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에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구역만 지정해놓고 계획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 법조문이 잘못된 거다. 그러나 우리 똑똑하신 입법부에서, 자, 다만, 그죠? 다만 조건을 달았죠. 지구단위 계획이 그죠?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할 건데?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조문 하나 읽는데 힘들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구역이 뭔지 계획이 뭔지도, 아마 여러분들 제 이런 말 드리면 무릎을 탁 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특히 법을 공부했다는 분들, 그죠? 법을 공부했다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무릎을 탁 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건데, 자, 내가 이때 낙찰을 받았느냐 이때 낙찰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180도 상황이 달라진다고 했죠. 이걸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제가 옛날에 블루오션 강의에서 교재에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는 사람 대한민국 저밖에 없어요. 제가 최초입니다, 여러분. 법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이게. 그죠? 뭐 양주에다 막걸리 탄 것도 아니고, 그죠?
소주에다가 무슨 맥주 타면 괜찮지. 그것도 먹을만 하지. 소맥이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양주에다가 막걸리 탄 거야, 이건. 그죠? 모르서도 막걸리 좋아합니다.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고요. 주로 술 마실 때는 막걸리 마십니다.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소주 많이 마시는데. 제가 근데 양주는 또 제가 몸에 안 받아서 양주는 또 제가 못 먹어요. 이제 젊은 날부터 양주를 먹고 한번 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양주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만 지정돼 있어. 복잡하죠, 여러분. 3년, 5년도 따져야 되고, 구역이 지정돼 있냐, 실시계획이 나왔냐, 이거 계획에 나왔냐, 이거 따져야 되고, 그죠? 뭐 이게 또 나왔으면, 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 강의 하나면 끝난다니까요. 제 강의, 블루오션 교재에 정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에서 반드시 저기할 거.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구역만 지정됐다. 근데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하면 돼요. 그런데, 구역만 지정되고 진짜 이거 내가 실시계획을, 도면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나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고는 있어요.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론 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구역이 지정됐고 뭔가 실시계획이 정말 국가에서 막 뭐 도면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요. 딱 행위를 못하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또는 건축허가 착공 제한지역 이런 식으로 다른 명분을 얹힙니다. 거기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너무 깊게 설명하나? 자, 어쨌든 볼게요. 지금부터 뭐 이것도 제가 이건 같이 이제 설명한 거고, 그죠?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저 이거 옛날에 지구단위 제가 한 열흘 동안 진짜 옛날에 막 진짜 지구단위 계획에서 팠거든요. 파봤어요. 근데 막 이 용어가 헷갈리니까 그때 제가 진짜 한 달은 고생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완벽하게 분해하는 데 있어서 한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아픈 헷갈렸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몇 번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귀찮더라도 이놈 새끼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이거 지금은 쉽지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막 욕까지 섞어가면서 얘기하니까요. 자, 그래서 구역이 나온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이 구역 안에다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구역 제가 계속 강조하죠. 계획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지정했냐 민간이 제안했냐 여기에 따라서 3년이냐 5년이냐 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구역만 지정된 상태하고 계획이 나온 상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180도 달라진다. 이해 가시죠?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벌써 30분 지나버렸으니요. 자, 지금부터 지구단위 구역에서 조심해야 될 거,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여기다 안 써놨네. 여기죠. 죄송합니다. 여기 필수 체크장이 여기 있구나. 자, 이건 빨리 지나가겠어요. 빨리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제 블루오션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제 블루오션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요 근래 12월달 중순 저번 주만 해도 또 오늘까지 또 내일 저희 가게로 또 건축 허가권 때문에 저한테 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낙찰을 받았는데 허가권 금액만 3억 달랍니다. 제가 100% 해결한다고 했죠. 저는요. 100% 해결합니다. 내일 오세요. 자, 지구단위 계획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고시는 언제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3년 5년이라는 실효의 그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이 꼭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좋은 땅도 아니고 나쁜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토지의 모양이나 위치나 입지나 가치나 그런 걸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실효되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실효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실효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실효되는 게 더 좋을 수도 많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입찰단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주체는 누군가. 왜? 요것도 3년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군 내용 나와 있고 여기에. 그죠?
그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자, 지구가 지정됐다면, 구역이 지정됐다면 실시계획이 언제쯤 나오는지 그것도 대충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죠? 입안 중인지, 실시계획, 그러니까 결정 고시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 그죠? 구역이 지정되고 3년 안에 실시계획을 안 나오면 실효되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야매도 또 부린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역이 지정되고 구역에서 막 행위 못하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또는 건축 허가 착공 제한 지역 이렇게 묶어버릴 수도 있고요. 구역으로 묶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계획이 조금 늦게 나온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해제해버리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건축 착공 뭐 제한 지역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실시계획이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이 나오면 다시 재지정해버리는 거죠.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구역과, 그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한 사람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의 체계를 알면 여러분 굉장히 편해요. 뭐 나머지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제 블루오션 교재 상세히 설명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F 치시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블루오션 교재 활용하는 방법은 기본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컨트롤 F 치시고, 그죠? 지구단위 문서 전체 클릭하면, 그리고 이 다음 찾기 여기다 이제 지구단위 치고, 잘못됐네, 오타 났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문서 전체 클릭하고 다음 찾기 계속해서 누르면 이 한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되는 그 내용의 지구단위 글자가 다 검색됩니다. 제 교재는 한글 파일 원본 그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시면 돼요.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아니면 또 유튜브 영상에서 그냥 박영춘 아니면 경매사령관 아니면 박영춘 플러스 지구단위 계획 그렇게 치면 또 영상이 쫙 나오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제가 물음표 쳤는데 지구단위 계획 변경 가능하다니까요. 그죠?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가 덜 된 유튜버들이라든가 공부가 덜 된 전문가들은 이것조차도 변경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저 옛날에 학원 다닐 때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안 된대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미친놈 저거 그래, 좀 죄송합니다. 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왜 그런 말 잘 쓰죠? 아이고 뭐야 이거,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잘 쓰잖아요. 그죠? 야, 속으로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해서는 이걸 알면 여러분, 설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공장, 이게 반도체 공장인데 반도체 용도로만 돼 있어, 지구단위 계획에는. 그런데 나는 이걸 갖다가 식품 가공 업체를 하려고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 변경 가능하다니까요?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2-6-4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안 된다고 하는 전문가님들 다 영상 내리세요,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요. 그죠? 안 되긴 뭘 안 돼요. 겁만 주고, 우리 일반인들한테 겁만 잔뜩 주잖아요. 그죠? 누구더라? 부로 시작하는 그 세 글자. 이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 공장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공법에 대한 깊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저도 가끔 들어보거든요. 근데 공법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아주 낮아요, 수준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비읍으로. 비읍 땡땡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더만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기 전 유튜브 남들 거 잘 안 보거든요. 볼 필요도 없고 안 보는데 한번 들어보래요, 저보고. 그 제가 옛날에 그 이분이 뭐 상가 리모델링 하는 거 낙찰 받은 거 그것도 제가 했어요. 아유 진짜 제가 손님들 모시려고 애쓰시는구나. 아 물론 그분도 그분만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겠죠. 근데 뭐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변경이 안 된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 그죠? 변경됩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바꾸는데 여야가 합의되면, 그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방법을 모르고 못 찾으니까 그렇지. 저도 안 되는 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제가 있겠지만 저도 방법을 모르고 못 찾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찾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이 실시계획이 나왔다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딱 돼 있어. 실시계획이 나왔어. 실시계획이 뭐라고 했어요? 결정고시라고 했죠? 또는 설계도면, 실시계획, 결정고시, 설계도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 자체를 가지고 헷갈려 하지 말라고. 그죠? 구역이 지정되고, 구역이 지정됐어. 그죠? 그 다음에 계획이 나왔어. 그러면 계획이 나왔는데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여기에 이제 뭐 지모 밑에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어. 이걸 낙찰받았어. 이 땅을. 토지와 건물을. 그러면 난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지구단위 계획에서 너 여기다가 뭐 병원만 줘. 그러니까 병원만 해야 돼?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은 허용돼요. 그죠? 뭔 말인지 알죠? 종전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구단위 수립 지침이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제 그 블루오션 교재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이렇게 드려요. 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몰라요. 이거 읽다가 지쳐가지고 에이씨 때리쳐. 쓸데없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네모칸 쳐주고 다 우리 이제 공부하시기 편하게 네모칸 다 쳐놨어요. 이렇게요. 중요한 것들은 또 이렇게 보충 설명까지 제가 다 해놨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여러분도 공부하기 굉장히 편해요. 지금은 저 이거 지구단위 계획 공부하는데 옛날에 진짜 석 달 열흘 걸렸다니까요. 이거 하나만 공부하는데. 자, 그러면 기존 건축물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대로. 그죠?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자, 다섯 번째. 아, 이거 했지. 여섯 번째. 요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아 3에서 5년이 지난 다음 실효되어도 또다시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딱 제가 얘기했잖아요.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조건에 맞으면. 그죠? 조건에 맞으면 3년이나 5년이 되면 실효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가 돼도 반드시 또 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또 묶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이런 땅을 낙찰받으면 여러분들 평생 지구단위 계획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하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그 땅하고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블루오션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죠? 이런 땅들을 낙찰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지구단위 계획에서 필지 명세는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죠. 그죠? 필지 명세, 요런 거. 요런 것들이 다 필지. 이 필지에서는 뭐하고, 이 필지에서는 뭐하고, 이 필지에서는 뭐하고, 여기서는 뭐하고, 단독주택 들어오고, 여기는 병원 들어오고, 여기는 의원 들어오고, 여기는 뭐, 토스트 가게 들어오고, 여기는 뭐가 들어와라는지 다 정해놓을 거 아닙니까? 다 용도를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요. 색깔별로. 지구단위 계획. 너 여기서는 뭐해? 여기는 상업시설이야. 여기는 녹지지역이야. 여기는 주차장이야. 여기는 뭐, 일반 개별주택이야. 그죠? 여기는 아파트야. 이렇게 다 정해놨다고요. 용도를. 그죠? 하물며 지구단위 계획은요, 색채, 건물의 색깔, 지붕의 색깔, 그죠? 기둥의 색깔,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층수,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5만 가지를 다 규제한 곳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물론 다 그대로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대로 하는 사람 바보죠. 아까 여기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걸 고려해라 라고 했는데 과수토지인 경우 묶어서 개발을 해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너무나 큰 구찌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참 제가 이거 옛날에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써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거 하나 하고 지구단위 계획 요 두 가지를 써볼게요. 하도 옛날에 이게 진짜 헷갈려가지고 이게 저도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속된 몰라 진짜. 제가 40 못 돼가지고 부동산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 이제 사업하면서 제가 이제 레이저 프린터 들어가는 토너라든가 잉크 생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 하면서 또 제 밑으로 잉크 토너 충전방들이 한 30개 40개 정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술도 전수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해서 사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진짜 또 제가 직납을 했죠. 업체에 저는. 제 마인드가 직납도 했죠. 반월시화공단 경기도 쪽에 직납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 돈을 막 진짜 사방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방에서. 원가가 좋잖아요. 원가가. 그죠? 1,000원짜리 카트리지 수거해가지고 요거 25,000원 3만원에 파는데 잉크 조금 넣고 톤호가루 조금 넣고 드럼 교체하고 브레이드 조금 교체하고 그런데 이렇게 마진이 어마어마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갔다 요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는지 요거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법조문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게 퍼즐에 깨맞춰야 돼요. 그리고 가로구역 요것은 그죠? 가로구역 정비사업 많이 하죠? 가로구역 정비사업 가로가 뭐예요? 가로가 길가자 길로자예요. 그죠? 길과 길 한 블럭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구계획 획지계획은 뭐예요? 가구는 요런 조그만 거 요런 조그만 가구 이것도 길가자예요. 그죠? 획지계획은 이런 한 블럭 이런 블럭 단위 이해 가시죠? 이런 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 저는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 기본적인 단어를 모르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단어만 알면 다 내용을 알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단어 구분이 안 되니까 공부하기가 이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 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단어부터 여러분들께 옛날에 제가 헷갈렸던 거 일반 평민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건축도 안 해본 사람이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지만 남들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뭐 저거 막 떠들면 이게 뭐야 소련 말인지 러시아 말인지 무슨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도 이제 조금 이따 나가봐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라 지금 6시 51분인데 8시에 약속이 있거든요. 모임이 오늘 좀 늦어요. 네, 좀 이렇게 좀 조그만 큰 모임은 아니고 조그만 소모임 해서 좀 가서 이제 좀 맥주 좀 한잔하고 또 내일은 또 12시 반에 대전에서 개발행 허가가 얹혀져 있는 땅을 낙찰받아가지고 고민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문자를 공개해드리다가 안 했는데 내일 또 가게로 오신다니까 그분 또 상담해드리고 또 진짜 마음의 병을 또 낫게 해드려야죠. 그죠? 우리는 건축학관 착공이 돼 있든 뭘 했든 포크레인을 거기다 갖다 놨든 지하 터파이가 돼 있든 건물이 있든 없든 100% 취소할 수 있고 100%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감사합니다.